이양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까 저희 예고편에서 OECD 경기 선행지수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뭐 하나하나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약간 어렵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틀에서 보는데 약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38개월 만에 100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하강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OECD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선진국들 같은 느낌. 우리가 1996년인가 하여튼 제 기억에는 하여튼 96년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선진국 들어간다고 난리 났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는 IMF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좀 우리가 너무 조금 서둘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경제협력개발기구로 제가 알고 있고요.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60년대 초반에 미국, 캐나다 합쳐서 18국가. 지금은 31개 국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잘 사는 나라 국가들의 어떤 흐름을 같이 모인 기구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중에 이제 선행지수라는 게 이런 거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좀 미리 당겨서 볼 수 있는 지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OECD야 뭐 무슨 조사가 나오든 뭐 뉴스가 나오든 워낙 우리가 많이 접하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잘 아는데 선행지수 그럼 이거 외에도 후행지수도 있고 동행지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후행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이 의미가 있겠지만 동행이라는 건 현재 수준이 되겠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약간 좀 미리 당겨서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약간 나라나 기구마다 틀린데요. 일단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달 기계라든가 건설 수주액 그리고 자본재 수입액, 부인구직 비율, 소비자 기대지수, 금융기관 유동성, 재고 순환지표 약간 어렵지만 10개 정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요. OECD 같은 경우에는 OECD가 에서 만드니까 어떤 분들은 OECD에서 우리나라 뭘 알아갖고 이런 거 만드냐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지수를 받아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보면 숫자를 갖고 만드는데 OECD는 6개의 기준을 갑니다. 재고 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 물가 비율,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자본재 재고 지수, 그리고 특히 코스피 지수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합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를 할 때 OECD를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선행 지수는 그냥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OECD이기 때문에 수백 개 국가 하는 게 아니겠고요. OECD 아까 말씀드린 31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국 전체 경기 선행 지수를 다 하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 약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로 지역 경기 선행 지수, 유럽 제외한 선행 지수, 그리고 뭐 아시아, 그리고 북미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그래서 개별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가 다 나오겠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OECD 국가이기 때문에 OECD에서도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구글에 OECD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네이버 치도 나오죠. 이게 보면 OECD 경제 선행지수를 딱 치면 저도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고 학생분들, 직원이나 이런 회사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기 stat.oecd.org 치면 전 세계 웬만한 통계, OECD의 공식 통계는 전부 다 받을 수 있고요. 다운도 받고 이런 거 갖고 뭐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다 가능하다. 이걸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도 많고요. 그러면 많이 찾으시면 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왜 하필 이양영의 딱이거에서 이런 경기 선행지수를 택했을까라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보면 앞서도 모두에 도입할 때 말씀드렸지만 20일 날이요.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지난 11월 OECD 경기지 선행지수가 99.9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100일 기준으로 봐서 100을 위에 보면 좋은 거고 100 이하 보면 안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2014년 9월 이후에요. 99.8이 무려 38개월 만에 처음,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OECD는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00 이상으로 가면 경기가 좀 확장되는 거, 그리고 100 이하 되면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일단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90 초반대에서 움직인달지 아니면 100 위에서 뭐 좀 변동성이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OECD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통계도 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 계속 보시면 이게 100 이상 이하도 분명히 중요했지만 흐름상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는 다운턴이 다운 트렌드로 쭉 내려가고 있는 게 이제 걱정인데요. 통계청, 아까 이건 OECD고요. 통계청 10개로 말씀드렸는데요. 통계청도 지난 9월부터 내리
3개월 연속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0은 이상 넘게 있는데 통계청은 100 이상인데 이게 보면 약간 찜찜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좀 의아한 게 네. 전 세계 글로벌 경기는 다 좋아진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상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빨간 선 있죠? 네. 여기서 쭉 올라갔다, 여기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가는 거. 네. 그래서 김용현 씨 쭉쭉 부분? 내려가는 거. 빨간색이 지금 한국입니다. 아래쪽 꺾어졌고요. 이게 2004년부터 월별인데요. 2016년부터 해서 파란색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파란색 OECD 전체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독 좀 꺾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좀 주요 국가도 우리가 좀 잘 상관없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네. 그렇게 보면 일본, 미국,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조그맣게 그렸지만 결국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게 좀 답답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다. 이러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걱정되잖아요. 그런 여러 개 질문이 나오니까. 네. 통계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 경기 추세가 하강으로 전환하리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물론 통계청 그럴 수 있어요. 네. 100은 아직 넘어서 있는데요. 특히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 중에 자본재 재고 지수는 최근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어떤 재고 이런 부분은 반영을 적극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 판단이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 의견을 약간 가면서 말씀드리면 방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 얘기만 예. 그거 그냥 믿고 그냥 안심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쏠림 현상이 엄청난 나라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주식으로 보면 바이오도 있지만 바이오는 실적보다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온 성격이 강한 건 뭐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IT인데 작년에도 IT가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이익의 거의 99%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가격이 떨어지건 어떻게 돼서 주가가 약간 밀리면 실적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흘러가면 제가 보기에 경기선행지수 이런 거 워낙 주도하는 게 크기 때문에 약간 걱정할 수 있겠고요. 특히 한국과 미국에 우리나라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 계속 뭐 세이프가 돼갖고 오늘 보면 태양광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오늘 예. 뉴스 보시면 뭐 스태타킬 뭐 기본 당연히 가는 거고요. 이런 걸 보면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출 경제가 이제 70% 차지하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 그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랑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도 위원님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얘기한 그 네. 반도체 재고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네, 얘기를 네. 듣고 저도 바로 그러면 반도체가 꺾이면 더 크게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통계청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네 알고 네. 있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 경제가 꺾이는 또 꺾이는 건데 주식 시장에서도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이게 주시장은 제가 작년부터 지금 약간 우려해야 되는 목소리가 하나입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소재도 좋고, 예를 들어서 산업재, 이런 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포스코라든가 두산인프라코와 LG와 롯데케미칼이 좀 잘 나가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 시장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아무리 좋아져 봤자, 바이오가 아무리 좋아져 봤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얘기해서 어제 규제 완화 있잖아요. 예. 뭐, 규제 샌드백 없애고, 뭐 규제 이런 거 혁신 엄청나게 좋아져 봤자,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가 실적이 꺾이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주식이 아무리 올라봤자 삼성전자 이들이 어저께 작년에 끌어올린 지수가 지금 거의 80% 끌어올렸거든요. 예. 저는 뭐 그래서 전체 지수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딱 OECD 보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주장 하나 있을 뿐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고 통계청 얘기 들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한번 가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장은 계속 좋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보고 코스닥만 보고 바이오만 보고 IT만 봐서는 안 된다. 시장을 넓게 보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약간 어렵지만 약간 무거운 주제지만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분산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